실습 11-1 약어사전 DB 생성하기. 자, 11장에서는 약어사전 데이터베이스를 본격적으로 만들어보는 그런 예제들을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두 가지 실습을 하게 될 겁니다. 이 첫 번째 약어사전 데이터베이스 자체를 생성해주는 이 부분은요, 두 가지 테이블을 생성하게 될 겁니다. 우선적으로 이 11장에서 다루게 될 약어사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약어사전 데이터베이스 구성을 위한 ERD는 다음과 같습니다. 약어라는 테이블과요, 개통분류라는 테이블 두 가지 테이블을 만들고요, 이들 간의 관계를 맺게 될 텐데요. 약어라는 테이블 안에는 넘버라는 키워드, 개통분류에는 코드란 키워드를 갖게 됩니다. 자, 기본 키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약어사전에 필요한 약어 테이블에는 넘버, 약어, 영문의미, 한글의미, 개통코드라는 5개의 필드로 구성이 되고요. 개통분류에는 코드와 개통명과 개통 영문명 이렇게 3개의 필드만을 갖게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들어가는 데이터들 중에서요, 개통에 관련된, 자, 여기서 보시자면 오른쪽 개통 분류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여기 3개의 필드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느냐? 첫 번째 코드에는 90부터 9900까지 코드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니까 약어에 해당하는 약어 사전에 약어 정보가 어디에 들어가는 건지에 대한 개통 분류 정보들이고요. 이거 실제 개통명입니다. 즉 9000번이란 코드는 용어 기본이고요. 9080은 근골격 계통의 단어들이다라는 표시가 될 겁니다. 그거에 대한 영문 명칭이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를 더 보도록 할까요? 약어 사전 실제 약어에 들어갈 약어 테이블에 들어갈 내용들입니다. 넘버, 약어, 영문의미, 한글의미, 개통 코드. 자, 이 개통 코드는 앞서 봤던 이 코드가 되겠습니다. 개통 분류의 코드 부분이 바로 개통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정보들의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테이블을 약어 사전 데이터베이스 테이블들을 만들고 테이블을 관계를 맺게 할 겁니다. 자, 다시 실습 11-1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건을 보시면 첫 번째는 챕터 11 약어사전 DB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초기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를 불러오고요. 약어사전과 개통분류라는 두 가지 이름으로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는 건데요. 그 내용들은 파일 중에서 약어사전 및 개통분류라는 엑셀 파일을 이용해서 가져올 겁니다. 그리고 두 테이블 간의 관계는 개통 코드와 코드를 1대1로 대응시키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약어사전 데이터베이스를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습을 시작해 보겠는데요. 두 가지 꼭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표 11-3에서 만들어 놓은 테이블처럼 약어사전의 필드 정보들, 다음과 같이 넘버, 약어, 영문의미, 한글의미, 개통코드. 자, 데이터 형식과 데이터 크기입니다. 넘버는 일련 번호이기 때문에 데이터 크기를 특별히 건드리지 않으셔도 되고요. 약어는 15자, 영문의미, 한글의미, 영문의미는 60자, 한글의미는 100자로 해놨습니다. 개통코드는 숫자로, 정수로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통 분류에서도 코드, 개통명, 개통 영문명이 있는데요. 코드는 숫자, 정수형으로 해놨고요. 이 코드와 개통 코드, 즉 약어사전의 개통 코드와 1대1 대응이 되게 됩니다. 개통명은 텍스트로 30글자, 개통 영문명은 텍스트로 50글자로 설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습을 그럼 시작해 볼까요? 엑세스 2010을 실행시키시고요. 스텝 1번. 자, 파일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텝 2번에 보시면 파일에서 열기를 선택해 주시고요. 자, 예제 폴더로 가겠습니다. 자, 예제 폴더에 가보시면 예제 실습용 DB 안에 자, 11장에 해당하는 것, 챕터 11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했나요? 약어사전 DB라고 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열기 하겠습니다. 자, 중간에 보안경고청은 컨텐츠 사용 버튼 누르셔서 없애주시고요. 두 개의 테이블이 있는 것을 확인하셨나요? 첫 번째 거 약어사전 테이블, 데이터는 하나도 없죠? 창 닫겠습니다. 개통분류 더블 클릭해서 데이터는 하나도 없고 필드들만 존재합니다. 자, 이렇게 미리 좀 두 가지 테이블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요, 만들지 않고 시작해도 되는데, 조금 혼선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텝 3번에
있는 내용처럼 약어사전 테이블을 한번 열어서 확인해 봤고요. 그 다음에 창을 닫고 개통분류 테이블을 더블 클릭해서 필드들을 확인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구조는 만들어져 있고요. 실제 이제 이 안에 테이블의 데이터 형식과 크기들을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어느 내용을 보시면서 참고하시냐면 11-3표와 11-4라는 표를 보시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루게 될 내용은 약어사전 테이블을 선택해 주시고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디자인북을 선택해 주셔도 되고요. 책의 스텝 05번에서는 위쪽에 홈 죄송합니다. 약어사전 테이블 더블 클릭해서 선택해 놓으신 상태에서요. 보기 버튼 눌러 주시고요. 디자인 보기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조금 한 가지 유념해 두셔야 될 부분은요. 테이블이 열려져 있지 않으면, 객체가 열려져 있지 않으면 이 홈의 보기 부분은 비활성화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약어사전 테이블 더블 클릭해 주시면 보기 부분이 선택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디자인 보기 선택해 주시면 디자인 보기 창으로 넘어가시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속성 시트 창은 보고서하고 폼을 만들던 부분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건 현재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창을 닫아 주시고요. 자, 넘버, 약어, 영문 의미, 한글 의미, 개통 코드까지 5개의 필드를 확인했고요. 그럼 이 내용은 11-3표와 같은 형태로 자, 일련의 과정들로 이제 변경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넘버는 일련 번호입니다. 정수, 롱 그대로 놔두시고요. 약어는 텍스트죠. 약어 텍스트인데 몇 글자로 해야 되나요? 현재 255글자로 되어 있죠. 15로 바꿔줍니다. 영문 의미 텍스트는 역시 얼마로 바꾸셔야 될까요? 60바이트, 즉 60으로 바꿔주시고요. 한글 의미는 255를 100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개통 코드는 어떻게 됐나요? 텍스트가 아니라 정수로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정수, 즉 숫자의 정수인데요. 숫자 하시면 정수 롱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필드 크기에서 롱형이 아니라 일반적인 크기, 정수로 해주시면 데이터 바이트 사이즈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수로 해놨습니다. 다시 한번 넘버는 정수, 약어는 필드 크기가 텍스트로 15글자, 영문 의미는 텍스트로 60글자, 한글 의미는 100글자, 개통 코드는 숫자의 일반 정수형으로 변경했습니다. 자, 스텝 6번을 완료한 것이죠. 자, 창을 닫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개체 탭 위에서 저장 누르시고 창을 닫아주겠습니다. 두 번째 개통 분류를 더블 클릭하시고요. 역시 디자인 보기로 가보겠습니다. 이 방법을 또 있고 테이블 이름 위에서 디자인 보기 하셔도 상관없죠. 자, 디자인 보기 창이 나타나게 되면 3개의 필드명을 확인해 주시고요. 표 11-4에서처럼 자, 일단 코드는 텍스트가 아니라 뭘로 바꿔야 될까요? 숫자. 네, 숫자인데 밑에 필드 크기를 정수형으로 바꿔 주시고요. 개통명은 몇 글자로 했나요? 텍스트 30글자입니다. 30으로 필드 크기를. 개통 영문명은 자, 몇 글자이죠? 50글자로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변경이 다 완료됐다면 개체 탭 위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저장. 자, 그리고 닫아주겠습니다. 자, 두 개의 테이블, 약어사전이라는 테이블과 개통분류라는 테이블을 만들고요. 여기에 구조까지 우리가 데이터 형식과 데이터 크기를 바꾸는 과정까지를 완료했습니다. 자, 이번엔 이제 스텝 0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 두 개 테이블에다가요, 일일이 내용을 타이핑을 쳐서 넣으셔도 되겠지만, 개통 분류 정도는 넣을 수 있을 겁니다. 개통 분류의 내용이 어떤 거였나요? 바로 요 내용이었죠. 11-1. 자, 이 정도는 한 20개가 조금 넘는 레코드이기 때문에 넣는데 큰 문제가 없겠지만, 약어 사전의 모든 데이터를 어떻게 넣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미리 엑셀로 만들어 놓은 데이터를 가져오기를 통해서 한번 집어넣어 보자 하는 겁니다. 스텝 10번을 볼까요? 자, 위에 리본 메뉴 외부 데이터에서요, 가져오기 및 연결 그룹에서 엑셀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찾아보기 버튼을 선택해 주시고, 자, 우리 예제 폴더에 가보시면요, 친절하게 제가 예제 실습용 DB 안에다가 11장의 예제 파일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자, 챕터 11 약어사전 및 개통분류 2014 최종판이라는 엑셀 파일이 있죠. 이것을 선택해 주시고 열기. 자, 그 다음에
스텝 11번까지 한 거죠. 스텝 12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스텝 12번에서 지금 현재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엑셀 스프레드시트라는 이 창에서요, 조금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의 블록이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부분에서는 그냥 확인 버튼 누르고 가져왔는데요. 여기 밑에 옵션, 세 가지 옵션 중에서요, 우리가 만들어진 개통 분류나 약어 사전에다가 이 데이터를 가져올 거예요. 그래서 다음 테이블에 레코드 복사본 추가하기라고 되어 있는 두 번째 옵션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에 약어 사전을 먼저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스프레드시트에 두 가지 엑셀에 그 두 가지의 워크시트가 있는데요. 지금 약어사전에다 가져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어사전 워크시트 선택해 주시고요. 다음 버튼 눌러주시면 스텝 14번으로 갑니다. 여기서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기존의 엑셀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때는요, 다음 버튼 누르시고 나면 첫 행에 머리글 있음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선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선택이 되어져 있는 상태죠.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자, 그 상태에서 그냥 다음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 테이블의 이름은 약어사전 그대로 쓸 거기 때문에 그대로 약어사전이라고 놔두시고요. 예, 마침 버튼 눌러주시면 자, 가져오기의 마지막 단계인 스텝 16번처럼 창이 나타납니다. 닫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 동일한 방법으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외부 데이터에서 엑셀을 선택해 주시고요. 찾아보기 버튼에서 챕터 11의 약어사전 개통 분류 2014 최종판이라는 엑셀 파일을 선택해 주시고요. 이번엔 두 번째 옵션 버튼에서요, 약어사전이 아니라 개통 분류를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 자, 개통 분류 워크시트를 선택해 주시고 다음 버튼 역시 다음. 개통 분류 테이블 그대로 넣을 거니까 그대로 이름 놔두시고요. 마침. 닫기 해주시면 자, 두 개의 테이블에 엑셀에서 워크시트로 존재하는 두 개의 동일한 이름의 데이터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자, 이 과정이 스텝 17번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스텝 18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럼 이제 실제 데이터가 들어와 있는지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어사전 테이블 한번 더블 클릭해 볼까요? 자, 테이블들 안에 데이터가 잘 들어왔습니다. 약어사전, 지금 현재 약어사전에 들어가 있는 레코드는 692가지가 들어가 있고요. 제가 임의대로 뭐 1번에 해당하는 거, 그 다음에 2번에 해당하는 거 쭉 보시면요, 어떤 걸 해볼까요? 식전이라고 되어 있는 게 AC죠. AC. 요 14번 넘버를 가지고 있는 AC, 비퍼밀 안테 시보스라고 되어 있는 식전, 이게 9060이라는 개통 코드 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개통 분류도 한번 더블 클릭해 볼까요? 개통 분류 더블 클릭해 보시면 코드, 개통명, 개통 영문면이 있고요. 9060이 있나요? 9060 여기에 9060이 여기 없네요. 9060 무엇이라고 되어 있었죠? 9060이요. 자, 여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9060은 여기서도 없네요. 9060도 없습니다. 그럼 뭔가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 있을까요? 약어사전에 9060. 자, 9060으로 설정을 하시면 안 되겠네요. 어떤 부분을 설정해야 될까요? 그러면 일반적인 형태의 일반 코드일 경우에는요, 900번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자, 900번이 기본 영어입니다. 기본 영어이기 때문에 900번을 선택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약어사전에 9060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제가 뭐 9000 이렇게 바꿔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서로 연결을 1대1로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1대1로 연결을 해주시게 되면 모든 데이터들이 서로 연관관계를 이제 맺을 수 있게 가능해집니다. 자, 두 개의 테이블들을 이제 닫아주겠습니다. 자, 저장하고요. 역시 닫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끝나면 두 개의 테이블의 데이터를 가져오기까지 한 것은 끝난 거고요. 기본키 설정들을 좀 저희가 안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키 설정을 좀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개통 분류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자, 디자인 보기로 가볼까요?
개통 분류에서는 기본 키를 무엇으로 하기로 했었는지 다시 한번 다이어그램을 보면서 설명드릴까요? 개통 분류에서는 기본 키가 코드가 기본 키고요. 약어사전에서는 넘버가 기본 키로 설정하기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드의 글자 옆에 네모칸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기본 키 혹은 뭘 누르셔도 되죠. 디자인에서 기본 키 아이콘을 클릭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항상 저장해 주시고 자, 코드 중에서 저장. 자, 이 부분에서 오류가 생겼죠? 어떤 부분 때문에 오류가 생겼을까요? 데이터 시트 보기로 가셔서요. 저장하지 않게 하고요. 데이터 시트 보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널 값을 가진 부분 때문에 오류가 생긴 것 같습니다. 기본 키를 제가 선택하지 않고 보기로 가셔서요. 데이터 중에서 이 부분 때문에 오류가 난 겁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요. 밑에 하단부에 불필요한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공백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을 삭제해 주시면, 레코드 삭제를 해 주시면요. 자, 하나씩 제가 삭제를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예제에서 삭제를 해놨어야 되는데 삭제가 안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불필요한 공백 상태의 엑셀에서 넘어오면서요. 이렇게 시트에 불필요한 레코드들, 공백 레코드들이 들어가 있어서 잠깐 오류가 나왔을 겁니다. 자, 죄송합니다만 이 액세스에서는 이 워크시트에 개체창에 들어가 있는 레코드들이 하나씩밖에 삭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하나씩 이렇게 삭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유는 엑셀의 워크시트가 완벽하게 액세스로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몇 가지 단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공백이 들어 있었던 밑에 셀이 있었거나 그럴 경우에 이런 오류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쿼리를 통해서 삭제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이런 식으로 하나씩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자, 삭제가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밑에 쪽에 아스터리스크 부분이 보이고 있죠? 그러면은 그 부분까지가 마지막 레코드 부분이란 표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삭제를 하겠습니다. 팝업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서 삭제하시기 하시면 아주 간단하게 삭제가 가능합니다. 실제 레코드들의 개수가 20개가 안 되게 23개밖에 안 되는데 지금 32개에서 점점 줄어들고 있죠. 자, 여기서 조금 시간을 제가 잡아먹었네요. 자, 간혹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미리 사전에 보고 해결해 놓게 되면요. 당황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다 빈 레코드들을 삭제를 했고요. 저장 버튼 눌러 주시고요. 다시 한번 디자인 보기로 가보겠습니다. 디자인 보기로 하셔서 코드에 기본키를 설정해 주시고요. 이번에 다시 저장해 주십시오. 저장이 되죠? 이제는 자, 창을 닫아 주겠습니다. 두 번째 약어사전 테이블 더블 클릭하시고요. 자, 여기도 혹시 빈 레코드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빈 레코드가 있나요? 다행히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없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디자인 보기. 자, 여기서는 어떤 코드를 기본키로 해야 되나요? 넘버이죠. 넘버를 선택해 주시고 기본키. 자, 그리고 저장 누르셔서 닫아 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기본키 설정까지 스텝 19번에서 완료를 했고요. 자, 이번엔 두 개의 테이블 간의 관계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스텝에 해당합니다. 관계 설정을 하시기 위해서는 리본 메뉴 데이터베이스 도구에서 하나, 둘, 세 번째 관계 그룹 안에 있는 관계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개의 테이블을 선택해서 추가 버튼 누르시고 닫기. 자, 첫 번째 약어사전 테이블 먼저 놔두고요. 자, 책에 있는 내용처럼 개통 분류를 그 옆에다 이렇게 놔두겠습니다. 두 개를 서로 관계 설정을 하기 위해서요. 어떻게 설정을 하면 될까요? 개통 코드와 개통 분류의 코드를 연결해 줍니다. 개통 코드 선택해 주신 상태에서 코드에 가져다가 드래그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33번처럼 창이 뜨게 되죠. 관계 편집 창이고요. 개통 분류 테이블의 코드와 약어사전 테이블의 개통 코드를 서로 연결하겠다는 뜻입니다. 만들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선이 나타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계 설정이 완료됐다면 역시 개체 탭 위에서 저장해 주시고요.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관계 설정까지 완벽하게 저장됐습니다. 자, 이 11-1 예제에서는 약어사전 테이블과 개통 분류 테이블을 만들고요. 해당되는 데이터들은 엑셀에서 가져오기를 통해서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 테이블에 대해서 기본키 설정을 했고요. 기본키 설정 이후에는 관계 설정을 통해서 두 개의 테이블 간의 관계를 개통 코드와 코드를 연결해서 관계를 설정했습니다. 약어사전의 기본키는 넘버, 개통 분류의 기본키는 코드로 설정되어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제 실습 11-1을 마치겠습니다.